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1등급 받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 국어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비문학 지문 독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도중에 끄지 않고 끝까지 보신다면 비문학 지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평가원을 이길 수 있는 지문 독해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이 자주 쓰는 비문학 지문 구조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입체적 구조, 질문 답변 구조, 병렬적 구조, 순서 과정 구조, 문제 해결 구조, 통시적 구조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체적 구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문에서 이러한 구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영역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입체적 구조란 처음에 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B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입체적 간격을 두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지 평가원은 왜 쓸데없이 사이에 B를 삽입해서 헷갈리게 만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쓸데없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도 지문으로 유명한 2015 수능 슈퍼문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글의 초반부터 슈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줄 친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이 A, 즉 주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이 현상은 달의 공전궤도가 타원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하더니 2문단에서는 뜬금없이 타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타원에서 다시 20률로 빠집니다. 이쯤 되면 독자는 아니 슈퍼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했으면서 왜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지?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글의 주제인 슈퍼문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타원, 20률, 심지어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원지점, 근지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장인 즉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답하는 문장인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에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평범한 문장 읽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런 문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문장인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에 반응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4번 선지인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는 아주 쉽게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원은 왜 중간에 내용을 삽입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수험생에 대한 평가원의 배려입니다. 만약 평가원이 중간에 타원, 20률 근지점, 원지점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바로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라고 답했으면 G1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은 근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몰라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평가원은 근지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야 되고 근지점은 달이 20률이 0.055인 타원궤도를 도는데 궤도의 장축상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20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삽입된 내용들이 B, 즉 깔아두기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입체적 구조가 나왔을 때 이러한 깔아두기 용어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주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손쉽게 맞힐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구조의 지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문의 첫 부분을 집중해 읽으면서 이 글, 즉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 지문과 같은 경우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슈퍼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과 같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첫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이처럼, 이렇게, 따라서 이런 점에서로 시작하는 문장이 주제를 암시하는 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이후 깔아두기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이에 함몰되지 않고 입체적 간격을 버티며 언제 주제에 직결된 문장이 나올지를 기다리며 독해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첫 문단의 주제 A를 제시하고 B에 대해 1380자를 서술한 뒤 다시 A로 넘어오는 지문들도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체적 간격을 버틴 후 다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인 A를 만났다면 주제로 돌아왔구나를 인지 후 다른 문장들에 비해 최소 3배는 집중해 읽으면서 서두에 등장했던 A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읽어줘야 합니다. 슈퍼문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궁금하더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슈퍼문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처럼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독해를 하면 아무리 어려운 입체적 구성 지문이 나와도 깔아주기 부분에 경도되지 않고 주제를 잘 파악하여 문제를 손쉽게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이 입체적 구성을 따라서 서두에 무엇에 대해 쓸지를 암시 후 이를 부연 설명하며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글을 읽어나간다면 글이 이해가 안 되고 튕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문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병렬적 구조 지문의 특성과 평가원을 이기는 병렬적 구조 독서법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